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9시부터 10시까지죠. 투자의 수익과 아이디어 그리고 실력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는 방송, 이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이광무 전문가님 우리 저 순서를 뭐 약간 좀 프로를 좀 새롭게 그렇게 만들기로 했죠. 설명 좀 저희 해주세요. EJ가 조금 이제 색깔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과 좀 소통을 좀 더 만들고자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네, 소통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저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채팅 참여를 많이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대화를 좀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지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대화에 저희가 좀 더 내용을 채워드리고자 유튜브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욕하시면 안 되고 PD님들만 보면 우리가 못 보면 속이 안 상한데 보면 속이 되게 상하니까.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 좋죠. 유튜브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 올려주셔도 좋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 저희 둘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좀 풀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뭐 얼굴 색깔이 조금 뭐 떴는데 뭐 어제 술을 많이 먹었냐 뭐 이런 질문도 좋고요. 뭐 어떤 질문도 다 좋으니까.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글을 올려주시면 아마 뭐 주식 시장이나 종목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올려주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송이 되고자 좀 그런 부분들을 할 거예요. 이 포커스 EJ 같은 경우는 섹터별로 하는 거니까 뭐 이 부분은 필히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서두에 초반에 포커스 EJ 뭐 포커스 섹터를 말씀드리고 중간에 소통을 하는 거죠. 네. 저도 지금 이제 제 컴퓨터 화면에 이제 유튜브를 접속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만하게 나오네요. 이재필 전문가님과 투샷을 보면서 크게 생각 못 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이만하게 나옵니다. 아, 저기 나오네요. 네. 제가 너무 앞으로 간 것 같은데 너무 뒤에 계신 거 아니신가요? 아니, 원래 내가 이러고- 키는 큰데 얼굴은 작아, 내가. 네, 이러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많은 이야기들을 소통을 하고자 하니까요. 유튜브에 대화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제일 마지막에 또 종목 네. 추천해 드리는 거 뭐 이 시간 제가 그런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었죠. 다른 채널 보시는 분들은 불쌍하신 분들이라고. 뭐 그쪽에 봐봤자 다들 뭐 저만큼 간 거 쫓아가고 사서 물리기밖에 더 합니까? 네. 사기 좋을 때 그럴 때 말씀을 잘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수익 나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자, 끝까지 잘 좀 시청해 주시고요. 이거 자부하는 건 있어요. 분명히, 아마도 이제 모든 경제방송들이 이 시간이 가장 핫한 시간대이고 내일장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길 텐데, 저희가 좀 빨랐다. 누구보다도 에너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원자재, 인플레이션 잡아들여서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의 수익률 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강무 전문가도 원래 되게 좀 높을 그런 건데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병마랑 싸우느라고. 그리고 네. 저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익 잘 납니다. 그렇죠. 네. 잘 나온 거, 잘 나온 거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 시간에서 좀 종목들을 드리는 종목들이 저 위에 올라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드리질 않고요.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 사서 잘못 물리면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네. 손실도 크고, 그리고 또 선뜻 손도 안 나가고,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는 저 밑에 있는 거, 바닥에서 기고 있는 거, 사기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니까, 뭐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전문가님,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어제, 전문가님의 수익을 제가 옆에서 칭찬을 좀 하면서 소개를 드렸잖아요. 굉장히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또 막상 또 이제 잘 하셨는데 칭찬은 또 받으셔야죠. 네. 에이, 뭐 세상.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사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게 저도 감동을 받고도 하는데, 곡물 맞춰주시고, 사료 보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찾아냈다는 거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명을 받았고, 오늘까지도 이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한 번 더 좀 살펴봐 주시죠. 대동이 정말 날아다니잖아요. 대동을 한번 볼까요? 대동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지금 뭐 오늘도, 급도 좀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15,500원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주가라는 건 그런 거죠. 어떤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실적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에 비해서 싸고, 그 다음에 실적 부분들이 증가가 된다라면 이 주가는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이 대동 같은 종목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3,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매출이 1조를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고요. 또 지금 그쪽이 우크라이나 쪽이 이게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뭐 이 대동이 그쪽으로 수출을 하는 건 아니니까 대동하고는 별 상관 없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좀 걱정인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봄이 다 돼 가니까 이 파종을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파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인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좀 일단 전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될 거고, 자, 이 대동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트랙터 뭐 이런 것들이 미국 쪽으로 수출이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뭐 끝이 안 보이는 평야잖아요. 그래서 수출은 이제 막 시작이고, 보시면 뭐 저 올해 2022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이 한 37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5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올해보다도 훨씬 더 증가될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 자체가 지금 단기간에 뭐 조금 몇십 프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여기서 그만 갈 건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해야 하겠죠. 왔다 갔다 해야 할 텐데 뭐 이런 것들은 좀 길게도 이렇게 보시면 좋은 종목이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그 차트를 보니까 사실은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셨을 때는 농기계 관련된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던 때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도 크게 유입되는 때도 아니었는데 분명히 이제 농기계가 주목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단기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차트 계속해서 가져가야도 되는 자리인가요? 들고 가야죠, 이거는. 자, 지금 이게 네. 주봉으로 보시면 자, 신고가를 뚫었어요. 신고가를 뚫었는데, 자, 이거 보통 신고가를 이렇게 뚫고 난 다음에는 조금 뭐 쉬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를 뚫고 지금 실적 대비해 갖고 저 올해 나오는 실적들 뭐 이런 것들 대비해 갖고 주가 수준은 아직도 굉장히 싼 그런 수준이고요. 자, 밑에 이 수급들을 한번 보시면 들고 가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탁 들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게 기관입니다. 요게 외국인이에요. 지금 뭐 한 3일 동안 이렇게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 거래량 자체도 이렇게 좀 많이 실으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거래량을 만든 주체가 누구라고요? 기관 외국인들. 이 사람들이 쌍으로 같이 만든 겁니다. 합작품이에요. 이 신고가를 돌파한 것도 합작품이고. 자,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냥 보유하시고 들고 가시면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해오라기님이 이 대동이 수익을 크게 나셨나 봐요. 50% 수익 나셨다는데.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뭐 해오라님은 이재필 전문가님 팬이 되시겠군요. 네. 자, 이제는 좀 진행을 해볼까요? 내일에 대한 이제 투자 아이디어 또 고민을 해보겠는데 저희가 항상 이제 포커스 EJ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먼저 제가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제가 오늘 제목을 윤석열 부동산 정책 1호 이렇게 제목을 좀 정했는데 오늘 낮에 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좀 뉴스화가 됐습니다. 인수위 부동산팀이 새롭게 결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뭐 점심 회동을 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인수위 의원들 중에 뭐 부동산 전문가가 없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팀이 결성됐고, 그리고 이제 점심 회동을 했다는 이야기들. 이 때문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가시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받아왔고요. 일단 이제 윤석열 부동산 정책 1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 보시게 되면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그리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
와 같은 주요 정책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1호가 발생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미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뭐 정책으로 준비했었던 부동산 뭐 정책 세 가지 중에 이 모두가 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이 뭐랄까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행동. 그러면은 예상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재건축, 재개발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뭐 이 동신건설 마저도 크게 오를 정도로 상당히 좀 급등했었고 중소형 건설사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키워드 안전진단 이 규제 완화가 나온다라면은 우리가 이 과거에 부동산 정책으로 해서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중소 건설사의 움직임도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건축 기자재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시멘트와 같은 뭐 최근에 원자재에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을 텐데 제가 오늘 좀 같이 살펴볼 종목들은요. 이번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키워드를 본다면 저희 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증축법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키워드가 크게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그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본다라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건축 기자재,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X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이전에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키워드를 가장 크게 반영시켰던 종목입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와서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바닥권에서 거래량 유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NX 같은 경우에는 부업 가구부터 해서 북박이장, 뭐 주택가구 리모델링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힌트를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 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부터 보여드린 이제 주가 흐름들 같이 보실 텐데 차트가 비슷한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전체적으로 그룹핑이 되고 있다. 그룹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벽산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가의 움직임들 그리고 시세에 대한 유입이 상당히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벽산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라든지 외장재,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이 때문에 뭐 재건축에 대한 연결고리가 당연히 연상될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NS보다는 지난해 고점에 대해서 주가 조정이 깊진 않았습니다. 자, 이 만약에 지금 같은 상승 추세에 거래량 유입이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평선의 수렴 위치이기도 하고 이 라인대를 지켜준다라면은 충분히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종목마다 비슷한 추세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매물대에 대한 돌파는 다르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 재개발, 인테리어 키워드를 좀 계속 본다라면은 다음 종목 대림 비엔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종목은 박스권 진행되고 있고 단기 좀 축소해서 본다라면은 거래량 유입이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죠. 자, 대림 비엔코는 아시겠지만은 욕실 이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 욕실 사업을 건축과제를 사업하는 회사이고요. 다음은 이제 한국가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구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가구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가정용 가구도 만들고 있고 혹은 주문용 가구를 공급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때 주문되는 가구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수익 가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좀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비슷한 시기의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확실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면은 이런 종목들이 동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현대리바트 종목까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종목도 최근에 거래량 유입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현대리바트는 추가적인 알파 이 뉴스가 있죠. 최근에 와서 이 침구 기업에 대한 인수 M&A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현대리바트는 이 현대백화점에 대한 공급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인테리어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주목을 잘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이 시장 경기가 좋았을 때 실적 성장이 상당히 좋았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과 같은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다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목 S폼인데요. 이 종목은 뭐 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주가보다는 유난히 좀 강하죠. 최근에 와서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라 삼목 S폼이 뭐 추가적인 알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 건축법이 좀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열재 시공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알루미늄과 스티로폼 폼을 결합한 이 폼을 만들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이, 단열 효과라든지 유해성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시장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삼목 S폼이 만들고 있는 특화된 폼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건축법 혜택도 받고 있다는 것,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네.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때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났었죠, 이 건설제 쪽이. 그때 당시에 부동산 3법부터 해서 그러니까. 중축법이 좀 나왔었고, 예. 이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키워드가 그때 당시에 좀 크게 보였었던 내용이라, 이번에 윤석열 단성인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키워드를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힘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역사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뭐 우리 뭐 좀 형태만 바꿔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계속 뭐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놓으면 다음번에 또 써먹고 또 써먹고 그럴 수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네. 2015년도 그때쯤에 네. 이 대림 비엔코 같은 것도 막 10배씩 이렇게 올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뭐 그때 당시에 뭐 매매도 보셨었나요? 매매 그렇죠. 하셨나요? 네, 그럼요. 그때 선호하셨던 대림 비엔코를 종목이 제일 있으세요? 좋아했죠. 대림 그 비엔코. 당시에. 저는 그때 당시에 NX를 매매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대림 NS. 비엔코가 끼가 제일 써갖고 네. 하여튼 그때까지만 저는 해도 제가 생각할 때 젊었었나 봐요. NX가 잘 갔는데요. NX 현대리바트. 에덱스 한번 네. 저 월봉 한번 한번 쳐보죠. 볼까요, 나는 다시? 대림 네. 비엔코 월봉 한번 볼게요. 이제 NX. 얼마나 네. 갔는지. 자, 2014년, 월봉. 15년도. 네. 높이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저가 얼마? 저 저가요? 앞에. 저 앞에 거기 저가.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2014년도부터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NS 참 가격 변동이 나왔었는지 너무 저가였네요. 예. 800원이었습니다. 800원에서 얼마? 800원에서 8,700원. 이거는 네. 1,500원에서 네. 3만 원. 졌습니다. 네. 3만 원. 제가 졌습니다. 참, 저는 그때 당시에 NS를 했던 매매가 기억나는데. 3만, 정확히 3만 350원이네요. 10배와 20배 차이네요. 네. 조금 먹고 팔았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포인트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도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오늘 부동산팀이 움직였다는 소식 때문에 뉴스 많이 나왔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뉴스 앞으로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잘 뽑아오신 것 같고. 네. 그럼 탑픽은 뭐 하나 좀 정해주시죠. 저는 앞에서 종목도 많이 소개했는데 벽산 선정을 했는데 제가 삼목 S폼을 가지고 벽산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많은 종목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이 이제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데 벽산이 만들고 있는 무기 단열재가 이제 교체 수혜로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실적 변화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건축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뀌어가면서 혜택받을 종목이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건축법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벽산 종목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일단 뭐 건자재 쪽 섹터들 같은 경우도 네. 한번 이게 물을 만나면 끼가 있어갖고 저런 것들도 되게 잘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네. 저는 뭐 좀 큰 그런 틀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글로벌리하게 좀 볼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여러분들 꼭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럽 쪽이 지금 독일이나 이런 쪽이 왜 지금까지 러시아한테 조금 좀 이렇게 숙여 지내고 죽어 지내고 그랬을까요? 자, 순전히 전부 다 뭐 천연가스, 에너지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를 낼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쪽은 원래 뭐 저쪽이 유럽 쪽이 뭐 아리백이다 뭐다 뭐 이런 걸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주도해 가던 쪽은 유럽 쪽이었죠.
뭐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뭐 그런 길로 걸어갔는데요. 이 유럽 같은 경우는 꾸준히 그런 쪽으로 이렇게 걸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지금 굉장히 좀 가속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유럽이 저 러시아 쪽에서 에너지를 독립을 하려고요. 지금 뭐 굉장히 좀 이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내부도 자,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 원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죠. 근데 뭐 그쪽은 원전은 원전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할 거고요. 원전 가동률을 높일 겁니다. 그리고 신한우를 3, 4, 5기 뭐 그거는 새로 지을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 설계 다 마치고 막 그러려면 현 정부 이 당선인 정부 하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새로운 원전을 짓고 하려면 그건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당선인께서도 2030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25%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25%를 채우려고 하면 지금 뭐 작년에 우리나라 투자됐던 부분들,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미국 쪽이 지금 원래는 이쪽이 굉장히 좀 확 벌써 막 꽃이 이렇게 만개해 있을 그런 부분들일 텐데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미국이 조금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정신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좀 푸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또 종목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들 이렇게 좀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런 그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그림인데요. 그리고 또 이 기업이 최대 주주가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든든한 아버지가 있죠. 그런데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 2,600억 정도 시가총액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적자가 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자, 뭐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이죠. 고효율의 셀, 모듈, 뭐 ESS 같은 이 태양광 에너지를 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지금 뭐 기업이 계속해서 좀 이게 이 시대의 변화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좀 해서 계속 좀 실적 부분들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기술적으로는 이런 그림을 가장 좋아합니다. 조금 확대를 시켰는데요. 이것도 뭐, 탑픽으로 꼽고 추천주로 드리고 싶은데, 일단 몇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들 딱 모였죠. 자, 여기 이평선 자체가 이 밀집이 되면서 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 대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전에 기술적으로 요럴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요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평선이라는 거는 수축했으면 확산하고 확산했으면 수축하고, 자,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이제는 흩어질 때죠. 흩어질 때인데, 자, 22평선 자체는 위쪽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벌써. 그리고 22평선의 지지를 상당히 이쁘게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상향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한번 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저걸 한번 볼게요. CS 윈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CS 윈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요즘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122평선까지 CS 윈드는 다 뚫어 놓은 상태고요. CS 윈드는 글로벌 풍력 1위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게 좀 되게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CS 윈드 사가서 그냥 쭉 갖고 가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여담으로 우리 조카가 조카놈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얘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야, 그냥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월급 받는 거 그거 네 쓸 돈은 쓰고 CS 윈드를 계속 사모아. 남는 돈으로 계속 사모으다 보면 뭐 상당히 좀 많이 갈 거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얼마까지 가는데? 얼마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8만 원 전에서는 네가 있는 돈 그냥 버는 돈 그대로 다 사 모으면 되고 8만 원 아래에서는 계속 사 모으면 되고 뭐 10만 원,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때도 뭐 기분 좋으면 사도 되고 아마 적어도 한 3, 4년 정도 지나면 뭐 한 10만 원대 이상 그 정도까지는 가 있을 거다. 뭐 한 20만 원 넘을지도 몰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조카한테 물어보는 거 요렇게 얘기를 해 드릴 정도니까 굉장히 좀 안정된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게 2023년도에는 매출이 아마 2조가 넘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작년에 매출이 1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뭐 매출 성장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또 이 풍력 시장이 전 세계에서 7개 업체가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 풍력이에요. 근데 글로벌 7개 업체 중에 5개 업체를 이 CS 윈드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만 커진다라면 먹을 거는 거저 생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도 차곡차곡 사모으면 굉장히 좋겠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뭐 CS 베어링도 있죠. CS 베어링도 있는데 요거는 CS 윈드 계열사죠. 뭐 그래서 CS 윈드가 하는 일에 좀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CS 윈드 관심을 가질 때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카에게 물려주는 주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당연히 탑픽은 CS 네. 윈드를 탑픽으로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상대로 조카에게 물려주는 주식. 예, 네. 그렇죠. 자, 이거는 뭐 그냥 사모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잠깐 재무제표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CS 베어링이고 CS 윈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이건 매출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자, 뭐 2017년도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됐었는데 2016년도엔 적자였었고요. 근데 20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오면서 2018년도에 3천억이던 매출이 5천억으로 뛰었습니다. 그 19년도에는 5천억이던 매출이 7,900억, 그러니까 거의 8천억이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9,600억, 거의 1조 가까이 매출이 나온 상태고요.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커져나가서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2조를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또 환경 자체가 굉장히 유리한 게 지금 좀 이렇게 나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미국이 러시아가 저렇고 있는데 중국한테도 계속 뭐 압력을 가하고 있죠. 자,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에 이 풍력 타워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어요. 관세를 세게 물렸는데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CS 윈드한테는 플러스 요인이죠. 자, CS 윈드가 중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타워 공장이 있는데 그건 중국에서 하는 거 그거 거기서 생산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유럽 쪽에 있는 거는 거기에 포르투갈의 공장이 있고요. 미국 쪽에서 할 거는 미국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베트남 쪽에도 공장이 있고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어디서 풍력을 설치를 하든 요게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풍력 시장은 거의 좀 안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지금 외국계 글로벌 풍력 회사하고 합자 회사 형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계속해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풍력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김용용 죽었다님께서 풍력은 효율이 올라가려면 아직 먼 거 아닌가요? 풍력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육상 풍력 말고 네. 해상 풍력이 주가 될 텐데 네. 그 육상 풍력 같은 경우도 저기 태백 가면요. 거기 네. 매봉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풍력 타워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좀 생산을 잘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지금
이런 것들 풍력 같은 경우는 좀 이 설치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많이 되면 될수록 이 풍력 단가가 내려오거든요. 네. 지금 독일이나 뭐 이런 쪽이 네. 우리 석탄 발전소 이런 것들보다 발전 단가가 낮아요. 발전 단가가 낮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삼면이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네. 지금 뭐 저쪽에 제주도 쪽 같은 경우도 지금 풍력 단지가 돌아가는 게 있죠. 그리고 저쪽도 뭐 다 이렇게 좀 저 서해안 쪽, 신안, 뭐 앞바다 뭐 그쪽도 지금 거의 뭐 얘기가 다 돼갖고 지금 작업만 하면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발전 단가도 나중에 되면 진짜 지금 대선에서 떨어지긴 했지만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이 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도 낮아진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맞아요. 하시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발전 단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풍력에 대한 3면을 이용하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 거점이 해외죠. 그렇죠. 예. 글로벌 전체적에서 이 50% 이상은 CS 윈드 겁니다. 그리고 뭐 기하 급속적으로 올랐던 실적에 대한 변화도 사실은 영국 해상에서 이제 수주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거를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네. 분들 보면 뭐 네. 기후 변화 때문에 바람이 안 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바람 부는데 찾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선두에 있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렇죠. 네. 독일에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이 전체 이제 그 원유나 가스의 에너지만큼 절반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 발전 단가는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낮아요. 네. 오히려 낮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대량으로 뭐 딸랑 뭐 몇 개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 네. 발전 단가 따지니까 그런 거지. 네. 대규모로 이렇게 설치해 놓고 보면요. 나중엔 정말로 원전보다 싸질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연합에서 대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금수 조치를 이제 논의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이 이야기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물론 이제 원유와 가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 국가에 대한 활용도 하겠지만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교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저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이쪽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추천드릴 종목도 이쪽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또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좀 한번 유튜브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그러죠.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저에게 하고 싶은 뭐 이야기들이 있으시다면은 유튜브 접속하셔서 저에게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놓치는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토비 이 전문가님께서 캐치해서 저희 제작진이 캐치해서 질문을 또 전달해 주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반에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이재필 전문가님의 칭찬이 꽤 있더라고요. 이재필 전문가님 덕분에 수익을 많이 봤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정말로 대동에 대한 이 어필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대동이죠. 수익은 네. 티플렉스가 훨씬 더 컸는데. 아무래도 티플렉스는 지금 예. EJ가 출발할 때 첫 번째 추천자 아니었나요? 그렇죠. 제가 네. 첫 번째로 그냥 바로 팍 뽑아온 게 티플렉스였죠. 시청자님들도 첫 방송은 간복이고 간을 보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재필 전문가님의 수익이 쌓이는 걸 보고 예. 대동은 봐야겠구나 해서 이제 제가 근데 옆에서도 사실은 대동과 같은 뭐 농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으셨을 때 제가 정말 놀랬지 않습니까? 야, 투자 아이디어 정말 놀랍다. 저도 농기계 내일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가더라고요. 저 또 기억 남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요. 제가 상한가 종목 하나 좀 보도록 하겠는데, 상한가 간 종목, 네.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 급등했던 종목인가요? 제약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좀 열심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제약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니코바이오메드 아닙니다. 예, 무슨 땡땡 제약사입니다. 여기 제약사 이름을 제가 기억하지 외우진 않았는데 이 제약사에서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린이 이 독감 치료제 최근에 와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 이거 주셨잖아요. 그렇죠. 종합감기 약 봐야 된다. 기침 감기 파란색 이러면서 예, 그렇게 노래도 불러주셨는데 그 뉴스가 오늘 HTS에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종목은 사실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 대한 격려로 인해서 오늘 주목을 받긴 했지만은 무튼 종합감기 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론이 되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네.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네. 나와서 정점이 조금 늦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네요. 또. 맞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필 전문가님이 그때 당시에 고려제약을 최선호주로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고려제약도 말씀을 드렸고 대원제약, 고려제약 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재필 전문가님이 꼭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자랑해 자랑은 잘한 건 하게. 잘한 거니까. 근데 대신에 급락하면 제가 꼬집어 드리겠습니다. 급락하는 거 나는 웬만하면 급락 안 하던데. 아, 이 자신감이 왜냐면요. 넘치시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재필 전문가님 소개를 하고 급락하면은 꼭 유튜브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옆에서 꼬집어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이제 제가 대신해서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고려제약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이재필 전문가님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 유입되는 이 시기 이전에 이재필 전문가님이 먼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감기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등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은 그 내용들이 HTS에 딱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뭐 종합감기약 관련돼서 실적이 분명히 나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분명히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왜냐하면은 이 거래량이 유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역배열 속에서 주가가 좀 힘이 없었던 그런 주가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필 전문가님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보여주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유입되었고 추세를 좀 돌리는 모습들. 이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실수가 그렇게 크게 큰 실수를 안 해요. 네. 어떤 투자 원칙을 이렇게 세워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네. 뭐냐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 세 가지만 원칙을 세워보세요. 한다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나 이거 안 해라는 거. 예를 들면 나 적자나는 거 안 해. 또는 나 뭐 저 10% 이상 내지는 5% 이상 그건 정하기 나름이죠. 그거 이상 올라온 종목 나 안 해. 내지는 그런 것들을 한 원칙을 안 한다라는 원칙 그거 한 세 가지만 정해 놓으시고 그거만 지켜보셔도요. 그거만 진짜로 착실하게 잘 지키셔도 아마 투자 수익률이 많이 틀려지실 거예요. 깨져도 이 뭐 안 한다라는 거 그것만 지키면 그렇게 크게 안 깨집니다. 안 깨지고 있다 보면 돈은 시장이 벌어주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오늘 꼭 한번 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대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려제약이라든지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바닥에 있는 타이밍 아주 절묘했다. 예,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또 이제 이 유튜브를 또 보고 있으니까 제가 제 입으로 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건강이님께서 심택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이 심택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심택 예, 요즘 칭찬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방송에서 심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심택은 바로 어제 제가 반도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네. 얘기를 하셨죠. 네. 심택 같은 경우는 올해 네. 진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 후보 아니에요? 지난해 이미 사상 최고 실적을 그러니까 경신하고 올해 또, 올해도 또 사상 최고 실적을 기대를 하고 예. 제가 또 제 입으로 또 이야기하기 좀 자신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예.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이렇게 전달하기 쉽진 않은데 방송에서 소개를 하고 추천 1주년 이제 곧 추천 2주년이 돼가고 제가 방송에서 자신 있게 안 판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심데코라고 해서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를 정말 강조를 했는데 오늘은 좀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됩니다. 왜? 근데 전부 다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진짜 잘 가긴 잘 가요.
근데 요거 내일 또 가능한가? 내일 잡아도 될까요? 제가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이야기 드렸냐면은 저는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항상 이제 급등 시기 때 또 혹은 주가가 부진할 때 안 판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 투자에 대한 사이클이 3분기가 피크다. 지금은 3분기 때까지는 적어도 3분기 때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 신고가 나와도 파는 자리 아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서 파는 자리 아니다. 아마 요 근래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좀 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힘이 없다 보니까 수익 잘 나던 기업들 파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심택은 잘 보십시오. 와, 진짜 뭐 이런 게 참 장이 올해 들어서도 뭐 한 10% 넘게 빠졌잖아요. 네. 시장 10% 넘게 빠지면 종목별로는 20% 30% 깨진 종목이 허다하거든요. 근데 이건 꼭 끌로 그만큼 올라왔으니까 진짜 꿀이었네. 그죠? 네, 일단은 저는 계속 심데코라는 이 세 글자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예,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 또 질문 올라온 게 잠시만요. 수소 쪽 네. 물어보신 게 있으시나요? 자, 수소 쪽 네. 물어보신 게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사담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이재표 전문가님 수소 이야기 참 많이 해주셨고, 저도 수소 이야기를 많이 했던 전문가 중에 하나인데, 마침 EJ에서는 수소 이야기를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 변함 없으시죠? 그럼요. 추천주 중에도 저 효성첨단 소재가 있거든요. 네. 네. 효성첨단 소재가 아직까지 잘 안 움직이는데 네. 그것도 뭐 좀 있으면 좀 네. 팔딱팔딱하고 움직이지 않을까 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저 정부에서 저 문재인 정부에서도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 새로 바뀌는 저 국민의힘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뭐 저 공약했던 거 말고 새로 뭐 이걸 드러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되게 좀 많이 좀 매기가 쏠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때가 약간 일러서 그런 건데요. 이쪽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한미 공조 뭐 이런 것들 네. 되게 많이 강조하시죠.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 맞아요. 예, 그러면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이 수소 쪽이 조금 답답하시더라도요. 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밀집 모자른 겨울에 살아. 남들이 가는 뒤안길에 꽃밭이 있다. 이런 증기 기업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짧은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늦겨울이라서, 예, 봄이 좀 빨리 온 것 같은데, 요런 부분들은 겨울인데 늦겨울인지 뭐 한겨울인지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뭐 겨울이다 싶으면 그때는 봄이 오는 종목들, 근데 뭐 잘못 고르면 1년 내내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있죠. 그 부분들은 실적들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거고, 실적이 만약에 되는데, 이런 섹터 쪽에서 실적이 되는데 미래가 있는 섹터인데, 실적이 되면서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런 것들은 차곡차곡 사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분명히 굉장히 큰 수익으로 다가오는 그럴 겁니다. 저는 이제 수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투자가 지속되는 산업, 미래에 대한 먹거리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효성첨단 소재 이야기해 주셨을 때 좀 사실 효성첨단 소재에 대한 강조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 솔루션하고 효성첨단 소재를 강조할 때 하나라는 그룹이 바뀐다,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 이들이 가장 먼저 수소에 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 얘기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효성 하나뿐만 아니라 포스코, SK, LG, 여기 롯데, 그 밖에 또 그룹사, 7대 그룹사들이 모두 다 새로운 팀의 수소 에너지 사업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만큼 이제 모든 그룹사들이 새롭게 신설하고 투자를 준비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들이 미래의 먹거리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리고 투자를 이게, 봐야겠죠. 예. 자동차로 이렇게 국한해서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동차가 아닙니다. 맞아요. 뭐 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뭐 이렇게 자동차지만
요건 차에 한정된 게 아니라 뭐 발전용, 건물용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수소를 생산하는 데는 또 나름대로 수소 생산하는 그런 생태계가 있고요. 또 요거를 이동하는 데는 또 이동하는 그런 생태계가 있고, 보관하는 데는 또 보관하는 그런 생태계가 또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게 크게 보면 우리 저 산업혁명 이후로 탄소 시대에서 살고 있었죠. 탄소 시대에서 살고 있었는데 탄소 시대가 수소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우여곡절도 있고 뭐 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쪽으로 또 가야 되고요. 모두가 전문가님,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수소를 강조한 만큼 수소를 나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두 사람이 수소를 가지고 지식 대결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네. 환경기사 자격증도 있어. 그리고 그건 제가 졌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도 저희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분분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S퓨얼셀과 두산퓨얼셀 질문도 주시고, 그리고 수소가 미국의 법안 통과가 중요한 변수로 있다라고 언급도 주시는데, 사실 수소의 미국 법안 정확하게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네. 수소에 관한 게 아니죠. 수소에 관한 게 아니라 BBB 법안 해갖고 네. 신재생에너지 그쪽 섹터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일 맞아요. 텐데 네. 이 조맨친 의원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맨친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 지역구가 그쪽이에요. 저 석탄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데라서 반대를 하는데 뭐 사람들한테 민주당 사람들한테 미움털이 받겠죠. 그래서 네. 야, 네 반대하는 건 니네 지역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맨친 의원도 아니야, 나 이거 저 기후 변화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나도 동의를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잠잠해지면 그 다음에는 뭐 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포인트는 수소에 대한 내용보다 좀 더 크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법안 통과였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통과가 사실은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건넸는데 내일장을 위한 추천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 건네드렸죠. 오늘 이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1호, 이제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건축 기자재, 건설주, 그밖에 원자재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오를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되는 게 신탁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 크게는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이 있는데 이 두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한국토지신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토지신탁들이 기존에 있었던 뭐 재건축, 뭐 재개발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서울 사업지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로 해서요. 이미 이제 여러 건에 대한 수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변화는 뭐 꾸준하게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국토지신탁은 플러스 알파로 가상거래 이 후오빅 코리아의 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별적인 뉴스도 담고 있다라는 거 특징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가 추세에 대한 전환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 이익도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이야기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요.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통과할 수 있는 2,800원을 1차 목표가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 이어서 계속해서 이 풍력 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상강 MNT인데요. 자, 요거는 해상 풍력 관련되는 그런 종목인데 하부 구조물, 이 하부 구조물에서 절대 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저 결산해 놓은 거 보면 2021년도 분 적자가 어마무시하게 났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한 800억 넘게 적자가 났어요. 야, 돈을 벌어도 모자랄 판에 왜 적자란 걸 갖고 왔냐? 뭐 이렇게 이렇게 좀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회사 삼강 SNC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뭐 요거 뭐 선박 관련되는 뭐 수리도 하고 그런 회사인데 이쪽에 좀 부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실을 잠재 부실을 올해 그냥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손실 처리를 한 이유는 지금 인수 얘기가 있어서 이런 거를 손실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잠재 부실 요인들 뭐 이런 것들은 없고요. SK 에코플랜트가 이게 좀 있으면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인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저 뭐 계약서 쓴 거는 작년 11월 달 정도 그때 계약서를 썼고요. 자, 지금 현재 피인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쪽이 만약에 좀 제대로 잘 이렇게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뭐 삐걱거리는 부분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면요. 이 상강 MNT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시장은 굉장히 커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 쪽에서 풍력 쪽에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텐데요. 이게 러시아 쪽에 자극을 좀 받아서 2030년까지 480기가, 자, 보통 원전 1기가 1기가 정도죠. 원전 480개 분량입니다. 자, 그 정도의 신규 풍력을 설치를 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설비를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쪽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뭐 전에도 조금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상강 MNT는 투자할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SK로 인수가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 여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수와 동시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경쟁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이게 뭐 하부 구조물이 뭐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만 틀어져도 하부 구조물이 밑에 이게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약간만 틀어져도 굉장히 오차가 크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력을 요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 SK 쪽에 피인수돼서 상당히 좀 크게 이렇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요거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과의 소통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화면을 보고 있자니 재미가 있네요. 저는 네. 휴대폰으로 여기 켜놨는데요. 네. 이게 바빠요. 얘기하랴, 이거 뭐랴, 막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더 열심히. 나는 이거 잘 안 볼 보도록 테니까. 아니죠. 보셔야죠. 보셔도 됩니다. 아니, 대신에 넘기다 보니까. 핸드폰 채팅은 나중에 하시고요. 예, 제가 보면서 뭐 중요한 질문이나 내용 있으면 꼭 같이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막 넘어간 거 막 돌려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 나는. 천천히 보시고 눈에 띄는 기사 있으면 이야기 주십시오. 예. 일단 EJ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TV로 시청하시다가도 나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바로바로 접속해 주시고 내일도 또 이와 같은 포맷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